of us coming together, and we have to resist any.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저지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행 중인 지금 15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이 아이들을 구하다가 출구가 무너져 고립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불과 싸우며 산소통이 바닥난 채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던 그 순간, 놀랍게도 그녀를 구조하러 달려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평범한 청년들이었죠. 아무 연고도 없던 낯선 미국 소방관을 살리기 위해 그들은 마치 자기 가족을 구하듯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 급파된 특수소방팀은 미국 소방관들이 하루 종일 진압하지 못한 불길을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히 진압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불길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존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여성 소방관으로 꽤 오랜 기간 일했죠. 산불은 물론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그날 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며칠 전 뉴저지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션 카운티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저는 그날 아침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평소와 다른 벨소리의 간격과 강도에서 이번 화재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죠. 손은 자연스럽게 방화복을 움켜쥐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출동하는 소방차 안에서 창문 너머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파인 베런스 지역의 커다란 소나무 숲 전체가 불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죠. 산을 태우며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태양을 가리고 대낮인데도 어둠이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차창을 통해 느껴지는 열기조차 강렬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서울로 치면 여의도 면적의 약 18배에 달하는 52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죠. 거대한 불길 앞에서 제 15년 소방 경력은 무용지물처럼 느껴졌어요. 주택가로 향하는 도로는 대피하는 이미 차량들로 꽉 막혀 있었어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창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 3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 중이었죠. 목이 터져라 대피 지시를 외쳤지만 바람 소리와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에 가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져 시야는 5미터도 안 보였습니다.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하며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미 불에 둘러싸인 집들이 많았습니다. 지붕이 무너지는 소리, 유리창이 폭발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죠. 그때였어요. 한 여성이 제 소방복을 붙잡고 아이들이 안에 있다며 절규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로 차가운 전율이 흘렀어요. 여성의 얼굴에 묻은 그 흐름과 눈물 자국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길 앞에서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저 또한 상상도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될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불길 속에서 어린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1층은 시꺼먼 연기로 가득 찼고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강타했어요. 마스크를 단단히 고정하고 앞으로 나아갔지만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아직 불길이 닿지 않아 다행이었죠. 아이들의 흐느끼는 소리를 따라 2층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있는 두 아이가 보였어요. 눈물과 그 흐름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공포에 떨고 있었죠. 그들을 안심시키며 등에 업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커다란 소리와 함께 불타는 목재가 쏟아졌어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아이들을 보호했지만 무너진 잔해가 출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산소통 게이지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폐는 이미 뜨거운 공기로 화상을 입은 듯 아팠습니다. 아이들의 겁에 질린 눈빛을 보며 초조함이 몰려왔죠. 무전기로 구조 요청을 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이동해 아이들을 싱크대 아래에 숨겼어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정신이 혼미해져 그것이 환청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몇 명의 사람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눈을 간신히 뜨자 한국어로 대화하는 청년들이 보였어요. 뉴욕 뉴저지 한인회 소속이라고 밝힌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저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 괜찮으세요? 꼭 살려드릴게요. 저희는 LA 때도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그의 단호한 눈빛과 확신의 찬 목소리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청년들은 놀라운 침착함으로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2명은 아이들을 먼저 안전하게 데리고 나갔고 나머지는 제 몸을 부축해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체계적인 구조팀이었어요. 통신 장비와 응급처치 도구, 진화 장비까지 갖추고 있었죠. 스스로를 소개한 김민수는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2세였지만 한국 소방 기술을 배우기 위해 고국을 오가며 훈련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기억을 잃고 말았죠.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후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팔과 연기 흡입으로 상처 입은 폐는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의사들은 제가 목숨을 구한 것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산불은 무섭도록 계속되고 있었죠. 그때 병실 TV에서 특별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특수 소방팀이 뉴저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특별히 파견한 산불진화 전문팀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착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영상 속 소방관들은 일반적인 소방 장비와는 확연히 다른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병원 로비에서 동료 소방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한국 소방팀의 소식을 듣고 왔더군요. 마크 대위의 얼굴은 피로로 가득했고 수일간 지속된 진화 작업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현장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검게 타버린 나무들과 무너진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숲가장자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 소방팀 때문이었죠. 특수 제작된 방화복을 입은 그들은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위험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생소한 장비를 들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한국에서 개발한 초고압 미분무 소화기라는 최신 장비였습니다. 일반 소화기보다 10배 이상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그들의 진압 속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진압하지 못한 구역을 그들은 단 2시간 만에 완벽하게 통제했어요. 드론을 활용한 화재 감지 시스템은 화재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했고 그에 따라 소방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마크 대위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저런 기술과 장비는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는 거야. 주변의 동료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 소방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화재는 반드시 진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 소방팀의 리더인 이진우 대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미소는 따뜻했죠. 완벽한 영어로 현재 상황과 진압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의 찬 목소리에서 수많은 현장 경험이 느껴졌어요. 이 대장은 한국에서도 최고의 산불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이끄는 팀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여러 나라의 대형 화재 현장에 파견된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들이 가져온 장비 중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특수 소화약제도 있었습니다. 일반 물보다 화재의 진압 효과가 5배 높다고 합니다. 현장을 지켜보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존경심과 함께 묘한 부러움이 일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15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진우 대장의 팀이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은 국적을 떠나 모든 소방관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죠. 이후 주택가 중심부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한국 소방관들에게 구조된 사람들이었어요. 얼굴에는 그을음과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죠. 가장 취약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부부가 한국 소방관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곧 박수 소리는 환호성으로 바뀌었고 마을 전체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한국 소방관에게 다가가 뺨에 키스했어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소방관에게 건넸습니다. 그 소방관의 단단했던 표정이 순간 무너지는 것을 보았죠.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 감정을 감추려 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소방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을 구조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 후에도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특수 제작된 응급처치 키트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심지어 직접 가져온 물과 비상식량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제 가슴도 뭉클해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소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소방관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특수 제작된 번역 장치를 활용해 주민들과 원활히 대화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구조자가 아닌 심리적 안정까지 제공하는 진정한 돌봄의 전문가였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며칠 전 구하려 했던 아이들의 어머니였어요. 한국 소방관들 덕분에 가족 모두가 무사히 재회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느껴졌죠.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감사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소방관들께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한국 소방관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주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소방관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국적과 언어를 넘어 오직 사람을 구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들의 모습에서 소명의식을 되새겼어요. 주민들의 눈물과 박수 속에서 한국 소방관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산불 현장에서 한국 소방관들과 함께 일한 지 며칠 후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증언해줄 수 있냐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국 소방관들의 영웅적인 행동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살짝 떨렸죠. 인터뷰 약속 시간에 맞춰 지역 신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기자실로 안내받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년 소방 경력 동안 이런 공식적인 인터뷰는 처음이었습니다. 조명이 밝은 방에 들어서자 여러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죠. 예상보다 큰 규모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자는 화재 현장에서의 경험을 물었어요. 말을 시작하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어를 고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한국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격앙된 감정이 솟구쳤죠.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을 구조하는 모습, 전문적인 기술로 화재와 싸우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불길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주민들의 생명을 우선시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저도, 마을 사람들도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기자들조차 펜을 놓고 저를 바라보았죠. 인터뷰 중간에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툰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솔직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국 소방관들의 헌신을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인 청년들이 제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 이진우 대장이 이끄는 소방팀의 놀라운 기술과 장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따뜻한 모습까지 모든 것을 담아냈어요. 인터뷰 내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인터뷰가 생중계되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 앞에는 여러 방송국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제 사진과 함께 한국인들은 진정한 영웅,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벽에 걸린 TV에서는 제 인터뷰 영상이 반복해서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뉴저지 전역에서 한국 소방관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꽃다발을 보내고 심지어 그들의 숙소 앞에서 감사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영웅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연달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라디오 방송 중 청취자들의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한국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 그들의 용기에 감동받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제 증언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죠. 한국 소방관들이 묵고 있는 호텔 앞에는 감사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 손으로 쓴 카드, 집에서 만든 쿠키 등 진심이 담긴 선물들이었어요. 그들은 쑥스러워하며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눈빛에서는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전한 감사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비록 산불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지만 한국 소방관들은 우리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저는 그들의 공로를 알리는 작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터뷰 영상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시카고, LA 등 전국 각지에서 과거 LA 산불 당시 한국의 지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억하는 한국의 도움에 관한 사연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LA 지역의 한 은퇴한 소방관은 자신의 블로그에 20년 전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당시 그도 한국 소방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당시 촬영된 흑백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죠. 한국 소방관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 그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사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한 교수는 LA 산불 당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어요. 한국이 당시 200명이 넘는 소방관과 최첨단 장비를 보냈으며 이는 당시 한국 국내 소방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자료는 순식간에 학계와 언론에 퍼졌죠. 메이저 언론사들도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CNN은 잊혀진 영웅들, LA 산불과 한국 소방관들,
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긴급 편성했어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과 소방관들의 인터뷰 그리고 귀중한 아카이브 영상이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시청률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죠.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대형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은혜 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LA 산불 당시의 한국 지원을 상세히 다루었고 현재 뉴저지 산불 현장에 한국 소방관들과 연결시켰어요. 온라인판에는 4,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였죠.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우리는 한국이 베푼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는 메시지를 공유했어요. 심지어 할리우드 스타들과 유명 스포츠 선수들도 이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게다가 LA에 거주하는 한 노인은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산불로 집이 전소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 소방관들이 그의 집을 구해주었다고 했어요. 당시 그가 감사의 표시로 건넸던 가족 사진이 지금까지도 한국의 한 소방서에 걸려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LA, 뉴욕, 시카고 등 전국 각지의 한인 단체들은 연합하여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들은 한미 소방협력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관 건립을 제안했고 이미 상당한 기금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죠.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곧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며 양국 간 소방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는 국제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접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 움직임의 시작점이 제 인터뷰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현장에서 본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기억을 되살리고 미국 전역에 감사와 존경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소방관으로서 한국 동료들의 공로가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죠. 한국 소방관들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헌신과 용기가 이제는 미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지만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미국과 한국을 잇는 감동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전국적인 관심이 한국 소방관들에게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일었어요. 밤새 고민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명확한 계획이 세워졌죠. 지역 방송국에서 제안한 특별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증언이 아닌 호소문을 준비했어요. 방송 스튜디오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마음에는 뜨거운 결의가 자리 잡았죠. 스튜디오에 붉은 불빛이 들어오고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목에 맺힌 긴장감을 삼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 받은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제가 구조된 순간 한국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모습, 그들의 전문성과 인간미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말을 이어갈수록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스튜디오 스태프들도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죠. 인터뷰 말미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소방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 시작, 양국 소방기술 교류를 위한 기금 마련, 그리고 한국의 재난 지역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까지 3가지 계획이었어요. 마지막 말을 마치자 스튜디오는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곧 모든 스태프가 기립박수를 보냈죠. 방송이 나간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캠페인 웹사이트에는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접속했어요. 첫날에만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금액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저도 믿기 힘든 숫자였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는 한국 소방관들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영상을 지켜보았어요.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감사를 표하는 미국인들의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여러 도시에서는 자발적인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교 아이들은 동전을 모았고 노인들은 손수 만든 물건을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했어요. 소방서마다 한국 소방관들에게 보내는 감사 현수막이 걸렸고 많은 소방관들이 한국 소방 기술을 배우겠다고 지원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전국적인 물결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뉴저지의 산불 현장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제는 미국과 한국의 굳건한 우정으로 발전했어요. 한때 제 목숨을 구해준 한국 소방관들에게 이제는 미국 전체가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캠페인 본부로 사용하는 작은 사무실은 지원 물품으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벽면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카드와 편지가 빼곡히 붙어 있어요.
바닥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고 테이블 위에는 기부금 영수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려대며 전국 각지에서 오는 연락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매일 아침 이메일함을 열면 수백 개의 새 메시지가 쌓여 있습니다. 모두 한국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큰 규모로 성장한 캠페인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역 소방서의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들은 교대 근무 후 남은 시간을 캠페인 활동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소방관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한국 소방관들과 공유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동료애와 존경심이 느껴집니다. 미국 소방관 협회는 공식적으로 캠페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전국의 모든 소방서에 협조 요청을 보냈고 반응은 압도적입니다. 뉴욕에서 LA까지, 시애틀에서 마이애미까지 모든 소방서가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시작했어요. 소방관들은 자신들의 월급 일부를 기꺼이 기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고 있어요. 한 작은 마을의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모은 저금통을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한국 소방관 아저씨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서툰 한글로 적혀 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자발적인 행사를 열고 있어요. 한국 문화를 알리는 부스를 설치하고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 등록률이 40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관심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기업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어요. 대형 항공사는 한국 소방관들의 미국 방문을 위한 무료 항공권을 제공했고, 호텔 체인은 숙박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최신 소방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런 대규모 지원은 캠페인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매일 캠페인 소식을 전하고 다큐멘터리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어요. 신문과 잡지는 한국 소방 기술의 우수성을 분석한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목표 금액의 3배가 모였어요. 이제는 한국 소방관들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한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산불 진압이 끝난 뒤 50명의 미국 소방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그동안 모은 기금과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어요. 저도 그 대표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마음을 담아 한국의 소방관들께 직접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알려지며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는 진정한 우정과 인류애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소방관들과의 만남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양국 간의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